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능검에서 근현대사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최근 많은 응시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한능검의 현대사 개헌 유형에 대한 공략법을 다루겠습니다. 아마 이거에 대한 유형을 조금 많은 응시자들이 어려워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공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공략의 경우에는 헌법의 조항을 활용해서 다른 공략이기 때문에 다른 공략에 비해서는 상당히 제일 어려울 수 있고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원문을 갖다가 좀 제대로 설명해야 되는 유형이라 제가 좀 팁보다는 지금 좀 전문적인 설명을 중심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며, 일단 해당 공략의 내용은 현재까지의 그런 기출 사례를 근거로 작성한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공략의 내용은 심화편 응시자에게 적합한 사례임을 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본편 응시자보다는 심화편 응시자들이 이 공략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개헌 유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자체를 접하지 못한 응시자가 많아요. 그래도 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헌법의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쯤은 읽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거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접해본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유형 자체를 어려워한다 할 수 있고, 또한 그런 각 개헌의 개정 사례를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응시자가 많아요. 그래서 각 개헌의 키워드가 뭔지는 알아요. 근데 그게 헌법 내용에서 어떻게 규정되는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 틀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본적 역사 시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연계해요. 그래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등 여러 가지 연계될 수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각 개헌의 개정 사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런 헌법의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가 시험을 넘어서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헌법이 이렇게 돼 있구나, 한 번쯤은 그 배우고 간다는 마인드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각 개헌의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리고 헌법의 조항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 키워드들이 각자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설명드리겠는데,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럼 각 개헌이 어느 정부에 시행되었고 이때쯤에 개헌이 단행되었구나, 그래서 연도랑 그런 개헌의 이름, 어느 정부에 시행되었다, 그 각 개헌의 키워드는 이런 게 있구나, 그거를 먼저 짚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룰 공략은 총 9개에 대한 개헌 다룰 건데, 9차 개헌까지. 특히 9차 개헌을 가끔씩 노태우 정부 시기를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9차 개헌을 전두환 정부 시기에 시행해가지고 대통령 직선제 및 임기 5년을 시행한 이후로 이 헌법의 내용을 근거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거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개헌의 경우에는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좀 헌법적인 걸 얘기하면은 대통령, 그러니까 행정부에다가 조금 더 힘을 실는지 아니면 입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지, 그래서 국회의회에 힘을 좀 더 실어주냐 대통령 힘도 좀 실어주냐, 그런 게 있는데, 당시에 여당이랑 야당이랑 좀 이렇게 논의가 있다가 그런 대통령에게도 힘을 주는 그런 헌법의 조항이 있고, 국회에도 힘을 실어주는, 그러니까 좀 대통령 중심제랑 의원 중심제, 그런 내용이 각자 섞인 좀 짬뽕 같은 그런 개헌이어가지고 하나씩 발췌했다. 그래서 발췌 개헌이라 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두시고, 일단 여기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민의원과 참의원을 구성한다는 게 앞서 말한 그런 국회 중심의 그런 개헌 사례인데, 이게 많이 헷갈리는 이유가 민의원과 참의원은 3차 개헌에서도 언급된 게 아닌가요? 이것 때문에 많이 혼동하는데, 그러니까 발췌 개헌에서도 민의원과 참의원을 구성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이거를 실제로 시행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상 규정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민의원과 참의원을 시행한 시기는 윤보선 대통령, 그러니까 장면 정부 시기에 한해서만 이게 됐었지,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민의원과 참의원을 구성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는 있는데 시행 안 됐다. 그래서 이거 잘 구별해 두시고, 두 번째로 여기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한다, 그러니까 직선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 뽑을 때는 간선제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국회 입장에서 간선제를 하면 자기가 밀릴 것 같아가지고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자신 대통령을 다시 연임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직선제로 바꿔가지고 개헌을 노린 게 있고, 추가적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언급되는데 특히 이 부통령이 언급된 시기도 유일하게 이승만 정부 시기예요. 왜냐? 윤보선 대통령, 그러니까 장면 정부 시기에는 이 부통령제를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부통령이 나온다, 이승만 정부이다,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2차 개헌의 경우 4,4,5의 개헌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개헌의 경우에는 당시에 개헌을 해야 되는데 투표수가 하나 모자라가지고 그거를 4,4,5위라는 억지 논리로 반올림을 해가지고 개헌한 사례가 이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알면 돼요. 이 헌법 공포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55조 제1항의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핵심인데, 여기 나온 이 제55조 제1항의 단서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앞서 다룬. 그러니까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1952년에 다시 한번 재선에 성공했어요. 근데 조금 더 대통령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헌법 갖다가는 안 되니까 이 제55조 제1항의 단서인 이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의 제한을 당시의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가 핵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설표했다. 이걸 통해서 이걸 없애버려가지고 연임할 수 있게 규정을 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3차 개헌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장면 정부 시기거든요. 일단 여기서는 이 양원은 그런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거된 의원으로 구성된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그런 국회 중심의 그런 개헌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국회의원을 세부적으로 뽑았다는 것 자체에서 그럼 국회에게 권력을 많이 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이 32조의 의거에서 뽑힌 민의원과 참의원이 이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들어와서 다시 간선제예요. 그러니까 앞서 그 발췌견을 통해서 다시 직선제로 바뀌었다가 이때부터 대통령은 이 양원 회의를 통해서 다시 선거해서 직선제에서 다시 간선제로 바뀌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민의원, 양원, 이게 제대로 언급된 거는 3차 개헌이다. 이거 1차 개헌이랑 잘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차 개헌의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은 없는데 제가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뽑아왔거든요. 이거의 경우에는 소급 헌법이라고 하거든요. 소급 헌법. 여기서 소급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4차 개헌을 이 시기에 땅 시행했어요. 그러면 이제 헌법을 시행했으니까 이거를 시행한 이후부터 이 헌법의 내용이 적용돼야 되는 건데, 이 소급이란 말은 이거를 시행하기 이전의 사례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헌법을 61년에 개정했어요. 그러면 61년 이후에 그런 사례만 적용되는 건데, 이 헌법을 통해 가지고 60년, 59년 이런 사례에 저질렀던 그런 위헌의 내용까지 적용을 시킬 수 있어가지고 소급 헌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 내용 그대로, 일단 여기 단기 4293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단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고조선이 세워졌을 때 그 단군 기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고조선은 우리가 기원전 2333년에 세워졌다잖아요. 그 건립 시기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4293에서 2333을 빼면은 1960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2333을 빼면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처벌한다. 그리고 그걸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도 만들고, 이 특별법은 이걸 제정한 이후에 다시는 개정하지 못하게 못을 박아가지고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 부칙을 만든 게 4차 개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적 없는데, 이런 걸 보고서 3.15 부정선거 처벌을 하는구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5차 개헌의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기초에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핵심적인 키워드만 좀 다뤄드리면, 일단 앞서 여기 국회는 여기서
국민의 이런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을 한다는데 앞서 다룬 3차 개헌 시기에는 양원제, 그러니까 민의원, 참의원 이게 있는데 이 시기엔 그냥 다시 단원제예요. 그러니까 앞서까지는 다시 뭐 민의원, 참의원이었는데 이때는 그냥 국회의원 그렇게 나누지 않고 다시 하나로 퉁치는 식으로 다시 개헌을 했고, 그래서 뭐 국회의원 수 같은 게 이렇게 정하고, 그래서 헌법 개정안은 60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뭐 투표라던가 과반수 찬성 얻어야 된다는데, 이때 한 것 중 핵심이 만약에 헌법을 다시 개정하고 싶으면 국민 투표제를 실시해야 된다. 이 내용을 규정한 게 핵심이에요. 사실 이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어쨌든 간에 개헌이 있긴 있었으니까 제가 핵심적인 키워드만 다뤄드렸습니다. 그리고 6차 개헌의 경우에는 솔직히 다른 개헌에 비해서는 솔직히 쉬워요. 왜냐면 이게 박정희 대통령 경우에도 좀 아까 다룬 이승만 후보치기처럼 조금 더 대통령을 많이 하고 싶으니까, 원래 이게 대통령 임기라는 게 예전 헌법을 보면은 아예 무제한이거나 아예 한 번밖에 못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계속 재임은 3기, 그러니까 재임을 3번 할 수 있다. 그거를 규정한 그런 헌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3번이 언급됐다, 6차 개헌이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다른 헌법에 비해서 이거는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는 7차 개헌인데 솔직히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용어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건 좀 제가 설명할 것도 많고 키워드 많아가지고 차례대로 풀어드리면, 일단 통일주체 국민회의란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7.4 남북 공동 성명을 통해서 그런 최초의 통일을 위한 그런 북한과의 협의를 했었는데, 이런 7.4 남북 공동 성명의 내용에 의거해서 북한은 북한끼리, 남한은 남한끼리 통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런 후속 기구를 만들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남북조절위원회랑 그거와 관련된 헌법기관인 통일주체 국민회의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서까지는 다시 그 대통령이 직선제를 통해서 뽑혔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그 대통령을 무기명 투표 선거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또 다시 간선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 처음에 대통령 선거할 때는 간선제였고, 그 발췌 개헌을 통해가지고 직선제였다가 다시 3차 개헌 시기에 간선제로 하고 5차 시기에 다시 직선제고, 여기 다시 온 7차 개헌에서 또 다시 간선제예요. 그래가지고 이 순서를 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꼬이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아무튼 간에 이 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를 하고, 또한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통령이 추천도 하면서 대통령 임기는 6년이고 대통령이 국회에도 해산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준 게 이 유신헌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그런 헌법 관련해서 제가 들은 어디 피셜인데, 그 실제로 현대사에서 이렇게 대통령에게 초헌법적인 권력을 준 사례는 이 박정희 정부 시기의 유신헌법 외에는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대통령에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많은 권력을 부여해준, 진짜 지금 생각하면 나올 수 없는 법이긴 해요. 국회의원도 자신의 측근을 뽑을 수 있고 후보도 만들 수 있고, 특히 여기에 임기 6년인데 그런 중임에 대한 제한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임기는 6년이고 재임은 마구마구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제한 대통령 단선까지 할 수 있게 규정한 게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시기의 유신헌법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국회도 해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와, 이때는 되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키워드가 많구나, 좀 그런 식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차 개헌인데 이 시기에는 이 대통령 선거 인단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서 다룬 이 박정희 대통령은 이 70년대 이후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당선됐었는데,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도 그 12.12 사태로서 권력을 먹은 이후에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당선이 되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11대인데 당시에 이 유신헌법 그대로라면 그 임기도 무제한이고 권력도 막강하니까 당시에 좀 민주화를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헌법 내용 자체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대로면 자기들 입지가 안 좋겠다 싶으니까 그 헌법 내용 다 없애버렸는데, 만약에 국민들 이렇게 입지가 안 좋은데 어쨌든 자신도 정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얻은 건 아니니까 직선제를 하면은 자신 대통령 연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자신이 추천하는 그런 인물들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또 간선제로 대통령에 즉위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대통령 임기는 7년이고 만약에 또 연임 막 하면은 불만 심할까봐 중임할 수 없다, 이것까지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9차 개헌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은 간선제가 아니라 우리 손을 직접 뽑고 싶다는 직선제를 요구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막아버린 4.13 호원 조치에 의해 가지고 6월 민주항쟁이 발생하니까 결과적으로 전두환 정부도 포기해가지고 개헌했는데, 그래서 지금의 마지막 헌법인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현대까지의 헌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앞서 처음 다뤘을 때는 헌법이 4년인데 이게 계속 쭉 이어지다가 그 유신헌법 시기에 6년이고 그 8차 개헌 시기에 그 전두환 정부 시기 처음에 다시 7년이고 이 마지막 개헌 당시에 다시 5년으로 바뀌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개헌 유형에 대한 공략을 다뤘는데, 사실 저도 헌법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지 못해가지고 제가 최대한 키워드랑 역사를 중심으로 설명드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 와닿았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 개헌 유형 어렵겠다 그러면 제가 빨간 줄 친 거 있잖아요, 이것만 보고서 아, 이 개헌이 몇 차구나, 이런 식으로 이 키워드 보고서 그냥 푸는 방법이라도 기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개헌 유형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공략을 마치고 다음 공략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유형에 대한 그런 새로운 공략법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